여기 써있기는 라이프 인슈런스 101이라고 써있는데 이건 101이 아니고 301이에요 사실은. 왜 여기 미국의 대학교 가면 101은 100 시리즈는 1학년 때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200 시리즈는 2학년 때 배우는 거고 진짜 전공적인 과목은 300 시리즈로 가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101이라고 하지 말고 301으로 해야 되겠네 사실은. 그냥 생명보험에 대해서 조금 안에 해부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보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생명보험이 되어 있는지. 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 For agent training only. 제가 이거 유튜브에 올린다든지 뭐 이랬을 때 이건 그 일반적인 대중보다는 에이전트 교육용, 그 다음에 에이전트 리크루트용으로 사실은 쓰는 거니까 손님한테 하는 건 또 랭귀지가 달라야 되니까 그건 좀 이해를 하시고. 그럼 생명보험이라는 건 뭐 다 알죠? 다 아시잖아요. 생명보험, 라이프 인슈런스. 자, 제가 저기 얘기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을 자주 드려요. 생명보험은 번역이 잘못된 용어다. 제가 그 말을 해요. 생명보험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생명보험 그럼 뭘 생각하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망보험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생명보험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죽으면 돈 받는 거.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저기 가족에 대한 가족애가 있는 사람은 그래 나 죽으면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생명보험 사망수혜금을 남겨놔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고 또 어떤 분들은 사실은 뭐 믿거나 말거나 많은 분들이 그런 소리예요. 나 죽으면 누구 줘라고 생명보험을 두냐고 이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비자 특별히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생명보험은 생명보험이 아니고 사망보험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보면 원래 맨 처음에 생명보험이 나왔을 때는 뭐라고 불렀냐면 death insurance라고 불렀어요. 사망보험. 근데 death insurance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나쁘니까 그 소위 얘기하는 euphemism, 이게 말을 조금 표현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으로 뭐를 했냐면 life insurance라고 했어요. life insurance. 그러니까 life insurance라고 그러면 life란 말을 번역을 했을 때 우리는 life insurance를 뭐로 번역을 했어요? 생명보험이라고 했어요. 생명, 라이프. 근데 라이프란 뜻이 또 달리 번역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뭐였어요? 평생, 삶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라이프 인슈런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무슨 의도에서 라이프 인슈런스가 되냐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커버리지를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커버하겠다는 의미에서 라이프 인슈런스가 된 거예요. 그건 오늘 교육을 받으시면 이해가 되세요. 왜 평생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사망보험은 언제만 돈이 나와야 되죠? 죽을 때만 나와야 돼요. 만약에 라이프 인슈런스라고 안 하고 평생보험이라고 그랬다 그러면 중간에 내가 생명보험에다가 그 세빙스 어카운트를 만들었다 그럽시다. 중간에 저축구자를 적립구자를 만들어 놨다 그러면은 죽기 전에라도 살아서라도 내가 돈이 필요해서 돈을 꺼냈었어요. 애 학비를 쓰기 위해서 돈을 꺼냈었어요. 뭐 제 손님 중에 하나는 거기서 돈을 꺼내서 집 다운페이를 해서 집을 사신 분도 있어요. 차 살 때 차 다운페이 하기 위해서 돈을 꺼낼 수도 있어요. 뭐 크레딧 카드 페이업 시키려고 돈을 꺼낼 수도 있어요. 우리 처제 얘기예요. 다 지금. 집 살 때 꺼내 써봤고 크레딧 카드 갚을 때 써봤고 뭐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죽지 않았는데도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망보험이 아니고 평생보험인 거지. 그러니까 이 생명보험을 사망보험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별로 디자인할 것도 없고 뭐만 하면 돼요. 죽으면 돈 나와야 되고 그 보험료가 가장 싼 게 제일 좋은 보험인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을 사망보험이 아니고 평생보험으로 바꾸게 되면 조금씩 관점이 달라져요. 오케이? 근데 이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생명보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생명보험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몇 가지를 볼게요. 첫 번째가 오너. 그러면 이건 오너는 뭐 굳이 표현하자고 그러면 소유주겠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생명보험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줬는데 아들이 미성년자니까 엄마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럼 오너는 누구가 돼요? 엄마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남편을 보험을 들었는데 남편이 다른 사람한테 보험을 바꿔줄까봐 와이프가 굳연히 오너십을 주장할 수도
있어요.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렇죠? 그러면 남자는 그 보험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잘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보험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너예요. 그 다음에가 예, 바꿀 수는 있어요. 바꿀 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인슈얼드가 있어요. 인슈얼드는 어떤 경우죠? 피보험자라고 그러죠. 보험 대상자. 그러니까 보험 대상자니까 보험을 가입했을 때에 누가 죽어야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슈얼드가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오너하고 인슈얼드를 같이 가요. 근데 꼭 같아야 할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어떤 단어도 있냐면 payer이라는 게 있어요. payer. 보험료를 내는 사람. 대부분의 경우 payer는 오너가 payer예요. 근데 오너하고 payer하고 insured가 다 다를 수 있을까요?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가 이제 beneficiary. 이게 beneficiary는 굳이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면 수혜인. 그러니까 사망이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가 사망 시에 돈을 받는 사람이 수혜인이에요. 수혜인. 오케이? 그러니까 한국말이 더 어렵죠. 그냥 인슈얼드로 갈까요? 그냥? 그 다음에가 이제 라이프 인슈런스 에이전트. 이 경우는 라이프 인슈런스를 보험회사와 이 라이프 인슈런스 계약자의 중간에 보험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라이프 인슈런스 에이전트예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죠. 그 생명보험 저기 보험 라이센스 시험 볼 때 나오는 문제예요. 에이전트는 누구를 대표한다? 보험회사를 대표한다. 브로커는 누구를 대표한다? 손님을 대표한다예요. 오케이? 그 차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얘기니까 대부분 라이프 인슈런스 에이전트는 누구를 레프리젠트 하냐면 손님을 회사에 레프리젠트 하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를 손님에게 레프리젠트 하는 사람이 에이전트예요. 그 다음에 인슈런스 컴퍼니. 인슈런스 컴퍼니는 보험을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보험을 들어주는 회사지. 단체. 그러니까 많은 피보험인이 있어. 그리고 많은 소유주가 있어. 그 사람들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돈을 다 내고 그 돈을 다 관리하면서 사망이 발생하든 뭐가 발생하든 혜택을 줘야 할 사건이 발생했을 때 돈을 주는 사람이 인슈런스 컴퍼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제일 크레딧이 좋아야 되는 사람은 사실은 인슈런스 컴퍼니예요. 그러니까 인슈어라고도 부르죠. 그러니까 인슈런스 컴퍼니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돈을 제대로 주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할 때가 있냐면 생명보험은 낙찰계다. 죽어야만 그 낙찰을 탄다. 죽어야만 저기 한다. 이거 왜 낙찰계는 그 뽑혀야 돈을 타잖아요. 그러니까 당첨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 사망수혜금의 입장에서 봤을 땐 죽으면 당첨이 되는 거예요. 왜 개돈이라고 생각하냐면 사실은 개념이 똑같거든. 개돈도 돈을 막 모으잖아요. 여러 사람한테 모아서 한 사람한테 몰아서 주는 거죠. 보험회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한테 돈을 모은 돈을 가지고 사망이 발생하면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는 하시지 마셔야 돼요. 많이 나오는 소리예요. 나는 생명보험 들었지만 한 번도 혜택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내 생명보험을 돌려두고. 자동차 보험에서도 그 소리 나오고 사망보험 생명보험에서도 그 소리가 나와요. 근데 그건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혜택을 못 받았지만 내가 죽을 수 있는 그 확률, 내가 사고 날 수 있는 확률을 대비한 돈을 낸 거기 때문에 그 돈은 없어진 돈이 아니에요. 단지 낙찰을 못 받았을 뿐이야. 예. 그래서 저는 뭐 어떤 분들 손님이 그런 말이죠. 나는 보험료 열심히 했는데 건강보험 한 번도 안 썼어요. 안 쓴 게 잘못이죠. 내가 그래요. 그 다음에 뭐 생명보험 넣었지만 나는 그 혜택 본 적 없어요. 다행이네요. 자동차 보험 냈지만 한 번도 사고 난 적 없어요. 안 난 게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이게 지금 정답인 거예요. 왜냐하면 났으면
해결이 됐었을 거 아니에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뭐 프리미엄은 뭐예요? 보험을 커버하기 위해서 내는 돈이 프리미엄이에요. death benefit, 사망했을 때 나오는 돈. 자, 이해가 되시죠? 생명보험의 용어예요. 여기가 이제 요 정도는 아시면 이제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생명보험 회사는 돈을 어떻게 벌어요? 생명보험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회사 어떻게 돈 벌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개념이냐면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아들여서 그 보험료를 다 받은 다음에 될 수 있으면 혜택을 안 줘서 그 남은 돈으로 보험회사가 프로핏을 만든다. 이익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는 소리예요? 틀린 소리예요? 그러니까 거의 맞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에요. 많은 경우에 보면 이 예전에 제가 보니까 뭐 옛날에 그 20th century 인슈런스 있었죠. 지금 21st century가 됐지만 그 자동차 보험 보면은 그건 멤버십이니까 그 뭐가 날라왔냐면 예전에 저기 했을 때 날라와요. 자기네들이 돈을 얼마를 썼는지. 그래서 그 도표를 보니까 1불의 프리미엄을 받으면 클레임으로 나가는 돈이 1불 10전이야. 이익을 봤어요? 손해를 봤어요? 손해 봤어요. 그냥 간단해요. 내가 100불 냈는데 45세를 기준으로 하면은 저축성 보험 하면은 100불 내면 보험이 한 10만 불 들어요. 거의 그 정도 나오거든요. 대부분이. 100불 두 번 냈는데 죽었어. 얼마 줘야 돼요? 보험회사에서. 10만 불 줘야 돼요. 200불 받았는데 10만 불이 나가야 돼. 그 비즈니스 모델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익 창출이 굉장히 어려운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익 창출을 위해서는 결국에 무슨 확률 싸움이니까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한테 이익이 높아지려면 뭐를 해야 돼?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많아야지. 많아야 100명 있는데 한 사람 죽으면 큰일 나요. 그 회사 망하죠. 100만 명 있는데 한 명 죽으면 견딜만 하잖아요. 999만 9,999명은 안 죽었으니까. 그 사람한테 보험료를 받으니까 괜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이익 창출의 방법은 돈을 받은 돈보다 사망 수혜금, 특별히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 수혜금으로 나가는 돈이 작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극소수예요. 얼마 되질 않아. 왜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좀 많이 책정을 해가지고 이익을 많이 챙기지 그걸 왜 못 챙길까요? 할 수 있으면 할 거 아니에요. 경쟁 때문에 안 돼요. 내가 100불 받고 10만 불짜리 들어주는데 저쪽에 이제 회사 신생회사에서는 100불 받고 나 20만 불짜리 팔아줄게. 이걸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러니까 보험료가 보면 대부분 비슷비슷해요. 오케이? 왜 그러냐면 경쟁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얘가 수화물 탈 때 뭐 하냐면 아침은 일찍 오면 앞바퀴를 돌아요. 나랑 비슷한 그 업종의 사람들이 이 물건을 얼마에 팔고 있지 하고 봐요. 왜? 경쟁이 돼야 되니까. 응? 그 경쟁이 안 되면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한동안 저기 했더니 카스테이를 좀 팔아봤어요. 그러니까 재미를 좀 볼만하니까 잘 사람들이 안 와. 아침에 빙빙 도니까 누가 있냐면 제 바로 다음 줄에 누가 있냐면 중국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대부분 홀세일도 하고 리세일도 해, 리테일도 해. 그러니까 원가 싸움에서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접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비즈니스는. 아니면 옮겨가든지. 똑같은 거예요, 보험도. 왜냐면 보험료를 요즘에는 인터넷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다 찍어봐. 어떤 손님은 와서 들고 와. 그 다음에 제일 저기 하는 건 그래도 인터넷 찾은 사람은 괜찮은데 미스 USA에서 봤어. 그리고 막 얘기를 해. 그러니까 사실은 쉽지만은 않은 거죠. 이 경쟁이 되니까.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첫 번째 이익 창출은 받은 보험료보다 수혜금이 들 나가면 돼요. 근데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은 모델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PNC 같은 경우에는 일부를 받으면 일부를 10전이 나간다니까. 그럼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이익을 만들어요? 어떻게 이익을 창출할까? 여러분 그 모델에서 비즈니스 모델에서 이익을 창출할 방법이 어디 있어요?
자, 요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0만 불이 들어왔는데 101만 불이 나갔어. 이게 손해예요. 손해죠. 요 숫자만 보면은. 근데 100만 불에서 101만 불로 나갈 때까지 내가 3년이란 기간이 있었어. 그럼 3년 동안 난 뭐를 할 수 있어요? 돈을 유동할 수 있잖아요. 돈을 유용할 수 있죠. 돈을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이 100만 불을 꼭 쥐고 있을 거야. 쥐고 있으면 이 사람은 2년 뒤면 망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요 돈을 유용을 하는 거예요. 요 돈을 돌리는 거예요. 요거를 투자를 해. 요 투자를 해서 내가 만약에 100만 불인데 여기서 3% 이자를 만들어냈어요. 나갈 때 101만이 나간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얼마가 나갔어요? 1%가 나갔죠. 근데 난 여기서 3%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2% 이익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최대로 잘 굴리는 회사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보험회사예요. 보험회사. 큰 빌딩 누가 가지고 있어요? 보험회사 가지고 있잖아. 자, 그럼 돈을 이렇게 유용을 하면 미국은 이게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남의 돈을 굴리고 있는데 보험회사가 쉽게 얘기하면 자기 돈을 굴리는 게 아니에요. 남의 돈을 굴리고 있잖아요. 얘가 이상한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돼? 큰일이 나죠. 어우 소리 나죠. 억소리 나죠. 어우 소리 아주 좋은 대답이야. 어우 이게 큰일 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돈을 관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누군가가 관찰을 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슈퍼바이저를 할 거 아니에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 자, 시험들 다 봤으니까. 요 사람이 보험료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누가 봐요? 보험에서 봐요. 보험회사. 그러니까 보험청. Department of Insurance. 그럼 Department of Insurance는 주정부 단체예요? 연방정부예요? 지방정부예요? 주정부예요. 주정부. Department of Insurance. 그럼 이 소리는 무슨 소리가 되냐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다르고 네바다 주정부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룰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할 때 제일 힘든 주가 어디냐면 인슈런스 비즈니스 할 때 제일 힘든 주가 뉴욕 라이프예요. 뉴욕 라이프가 아니라 뉴욕 스테이트. 뉴욕은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는 사람들 뉴욕에서 different country. 완전히 나라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니까 시험을 봐서 내가 캘리포니아 라이센스를 봤다 그러면 나는 비즈니스 어디서밖에 못해요. 캘리포니아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미국은 연합합중국이잖아. 합쳐졌잖아. 그러니까 이 커미셔너들, 인슈런스 커미셔너들이 모여가지고 법을 비슷하게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하게 만들자. 그게 나온 게 NAIC. 오늘 시험 공부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지? 응?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 그래서 NAIC를 조성을 해서 비슷비슷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션도 NAIC에 맞춰서 다 어딜 가도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보험청에서 자산관리에 대해서. 근데 뉴욕에 사는 사람은 뉴보험청에서, 뉴욕 라이프 보험청에서 이런 식으로 저기 돼요. 그러니까 보험청에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관리를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관리만 가지고는 안 돼. 뭔가 디렉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허튼 데 쓰지는 않더라도 투자를 예를 들어서 주식에다가 왕창 투자를 해. 아, 이익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주식에 왕창 투자를 했는데 오늘 같이 막 주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손해 나죠? 그러니까 보험청에서 어떻게 하냐면 너 그 돈에서 얼마만큼은 캐시 이크블런트 언제든지 유용할 수 있는 머니마켓 같이 돈이 유용이 쉬운 데다 해. 얼마만큼은 어느 정도의 채권, 어느 정도의 부동산에 투자를 해. 그러니까 대부분 생명보험회사는 채권, 부동산, 그 다음에 캐시 이크블런트 요 정도밖에 안 해. 주식 투자는 별로 한단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있는 건 잘 안 하는 거예요. 오케이?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 보험회사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설명을 시키냐면 그 설명이 들어가면 상품을 이야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특별히 홀라이프, 유니버설 라이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그리고 그거를 이해를 하면 아 보험이 왜 이렇게 탄탄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돼 놓으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오고 나서 보니까 보험회사가 도산했다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미국 살면서. 없죠. AIG가 흔들렸었어요 소리밖에는 나올 게 없죠. 근데 AIG가 흔들렸을 때 보험회사가 흔들렸어요. AIG의 파생회사인 투자회사가 흔들렸어요. AIG에서 파생된 투자회사가 흔들린 거지 AIG 자체는 아직도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9/11 터져가지고 빌딩 건물이 무너지고 난리 났으니까 보험회사들 망할 수 있었잖아요. 견뎌냈어요. 이건 물론 생명보험은 아니지만 거기 있는 사람 죽었으니까 생명보험도 있네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죠? 왜 어떻게 해서 견뎌낼 수 있었냐면 이 투자를 관리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는 최고다. 이렇게까지 자산을 탄탄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제일 좋은 방법이구나.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한국 분들 좋아하시는 은행은 여러분 미국 몇 년 사셨는지 모르지만 사시면서 은행 망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많이 듣죠. 왔다 가는 은행들이 얼마나 많아요. 홈세이빙 뭐라고 했어요? 홈세이빙 슬로건이 뭐해서 strong에서 rock. 근데 그 락이 없어졌어. 워싱턴 뮤추얼 제일 큰 거 회사에서 없어졌어. 뭐 인디맥 줄 서서 돈 받느라고 그쵸 얼마 전에 보험회사들 많이 망했어요. 아 보험회사가 아니라 은행들. 그러니까 자산 관리에 있어서는 보험회사만큼 자산 관리를 잘할 모델이 없는 거예요 현재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자산 관리 얼마나 튼튼하게 잘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죽었을 때 돈을 클레임 페잉, 얼마나 돈을 금방금방 잘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감찰하는 회사가 요거를 감사를 하고 요걸 기록하는 회사가 아까 얘기한 AM 베스트. 아까 AM 베스트 나왔었죠? 그 다음에 요거를 그 AM 베스트, 패치, S&P, 무리즈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가지고 한 지표로 만든 게 캄덱스. 캄덱스에서는 최고로 이 등급이 좋은 회사를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평균적으로 80점이래요. 100점 만점에. 캄덱스로 봤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튼튼한 비즈니스 모델이죠. 어느 회사인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근데 캄덱스가 46점이에요. 이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 자산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보험회사가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생명보험, 특별히 생명보험에서 이제 사망수혜금을 결정을 하는데 사망수혜금을 결정할 때 얼마의 사망수혜금이 좋으냐, 적정액이냐, 10만 불이냐, 20만 불이냐, 30만 불이냐, 40만 불이냐, 100만 불이냐. 이걸 어떻게 결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 생명보험 저기를 할 때는 첫 번째 이 방법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생명보험이 얼마가 적당하냐. 생명보험이 사망수혜금이 얼마가 적당하냐를 알려면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느냐를 보시면 돼요. 제일 큰 게. 제일 중요한 건 돈 버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럼 1년 버는 것만 따져야 돼요? 그 사람이 평생 벌어오는 걸 따져야 돼요? 평생 벌어오는 걸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건데 45세에 한 5만 불 번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 있지만 대부분 요 정도 통계 제기 될 거예요. 그럼 45세가 5만 불씩을 벌면 이 사람이 65세까지는 그 돈을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다가. 자기도 쓰지만. 그렇죠? 근데 45세 이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 그럼 이 사람이 가져올 돈이 얼마를 지금 가져온 거예요? 65세까지 생각하면 20년만 생각을 해도 이 봉급이 안 늘었다 그래도 100만 불을 가져오던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100만 불짜리 생명보험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근데 100만 불을 들게 조금 너무 많나? 이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를 어떻게 계산을 할까? 제일 쉬운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 여태까지 배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많은 저희가 있는데, 뭐 앱도 많아요. 앱 누르면 뭐 돈, 뭐 얼마인지 뭔지 다 집어넣으면 지가 계산해 주는 것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손님한테 저는 컴퓨터를 좋아하지만 대부분 컴퓨터를 안 쓰고 노트북을 딱 꺼내요. 그리고 DIME이라고 써요. DIME. 그러니까 DIME는 뭐냐면, 다임 10전이잖아요. D는 death, 사망. 그럼 죽으면 발생할 돈은 뭐예요? 죽어서 필요할 돈, 장례비. 장례비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장례는 치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I는 인컴. 가입 대상자가, 피보험자가 죽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들어왔던 소득이 끊기는 거잖아요. 그럼 인컴을 얼마를 하냐? 기본적으로 rule of thumb,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1년 벌어오는 돈 곱하기 10. 작게는 5. 좀 재산이 있는 사람은 5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5에서 10. 그러니까 만약에 5만 불 벌어오는 사람은 10을 하면 50만 불 정도. 그래야 평생이 가니까. 왜냐하면 50만 불 정도 되면 50만 불을 가지고 이자를 굴리면 사실은 평생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가 I는 인컴이에요. 그럼 이 질문이 나와요. 일 안 하고 집에 있는 사람은. 전업주부가 있고 전업 남편이 있고, 요즘 세상에 밖에서 전업 남편도 좀 있대요. 그렇죠? 그럼 전업주부 전업 남편은, 그 사람들은 인컴이 없는데 안 들어도 되나? 아니죠. 그 사람이 없어지면 뭘 해야 돼? 사람을 써야 돼. 그리고 자기가 일을 잘 못해. 일을 잘 못하잖아요. 특별히 애가 있고 막 이러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전업주부 전업 남편이라도 그 사람이 없어짐으로 해서 발생할 손해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M이 뭘 것 같으세요? 몰게지. 그러니까 몰게지를 포함한 부채. 기왕 가는 거 부채는 갚아주고 가시면 좋겠죠. 오케이? 2가 education. 그러니까 education에서 제일 큰 저기 대상자는 누구냐면 자녀들. 근데 또 education에서 생각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우자예요. 예를 들어서 전업주부다. 전업 남편이다. 이 사람은 일할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잖아. 그럼 이 사람은 교육받아서 일할 능력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옆에 다니면 오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서 필요한 것을 교육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그게 다임 메시지예요. 그러면 다임 메시지를 쓰면 돈이 액수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렇죠? 이 경우에 50만 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다임에서 D가 뭐 저기 사망했을 때 나오는 장례비 얼마 정도 필요해요? 4만 불? 어휴, 거창하게 하시네. 3만 불? 몰라. 뭐 얼마 드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그래도 장례비가 좀 덜 드는 편이야. 부조를 받아서. 근데 그게 부조가 요즘에도 많이 나오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I는 인컴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여기 2만 불이라고 생각합시다. 그 다음에 인컴 10배라고 그랬으니까 50만 불. 몰게지. 이 캘리포니아 몰게지 얼마예요? 못해도 4, 50만 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40만 불이라고 해도 40만 불 남았지. 에듀케이션에 학교 보내는데 얼마 들어요? 많이 들어요? 네? 한 5년은 다닌다고 생각해야 되잖아. 2만 불로 따져도 5년이면 10만 불이네. 뭐 누구 같이 USC 보내면 5만 5천이었죠? 1년에? 몰라요? 이제 지나간 일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요. 돈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럼 많아지면 어떻게 할래요? 이렇게 많아진 거를. 첫 번째는 뭐를 하냐면 그걸 보고서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이 있는가 생각하세요. 그럼 그 사람이 현금 자산이 20만 불이 있다. 그럼 20만 불 빼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그 다음에 와이프가 또 소득이 들어올 때가 또 있다. 그럼 그것도 계산하는 거 빼는 거예요. 다른 데 생명보험이 있다?
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계산 다 했더니 한 70만 불 나와서 70만 불을 보험을 들려니까 너무 비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험을 여러 개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적립성도 들고 텀으로도 드는 거예요. 기간성은 싸니까. 그래서 합치는 거예요. 액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액수를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 손님을 도와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사망 수혜금의 액수를 맞춰주는 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이 사람 돈 이 가정은 적어도 70만 불이 있어야 된다. 그럼 20만 불 IUL하고 50만 불 텀 해야 되면 그렇게 맞춰주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50만 불이 사용이 안 돼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필요하면 사용될 수 있게 저기 해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언제든지 또 바꿀 수도 있으니까 IUL로. 그건 나중에 뒤에 가서 또 한번 나오는 얘기예요. 생명보험의 종류. 첫 번째는 term insurance, 단기성, 싸요. 두 번째가 cash value insurance 혹은 permanent life insurance. 그러니까 적립성 생명보험. 이건 평생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두 종류예요. 딱 보험은 사실 크게 보면 제일 크게 본다고는 두 개예요. 기간성이냐, 평생보험이냐. 그러니까 적립이 되냐, 적립되지 않느냐.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요거에 대해서 이제 퍼머넌트 라이프는 뭘로 비교를 했냐면 이 차트에 보면 집을 사는 걸로 비교를 했고 텀은 뭘로 비교를 했냐면 아파트에 렌트를 하는 걸로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렌트를 하면 에코리가 있어요, 없어요? 내 재산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죠. 근데 퍼머넌트 라이프 인슈런스는 뒤에 보시면 알지만 이게 늘어나요, 돈이. 캐시밸류가 생겨서. 보험료는 누가 더 비쌀까요? 퍼머넌트이 더 많이 비싸죠. 그러니까 그럼 비싸지만 일부가 뭘로 되는 거예요? 돈이 적립이 되면서 자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건 평생을 커버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요거는 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뭐 35년 35년이 제일 길은 것 같은데 누구는 40년짜리도 있다고 얘기는 하더라면 못 봤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보험료가 싸죠. 오케이? 그럼 터미 인슈런스를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터미 인슈런스예요. 터미 인슈런스를 이해를 해야 보험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터미 인슈런스를 비롯해서 모든 보험의 기본은 renewable term이에요. annual renewable term. 그 무슨 소리냐면, 자, 내가 어떤 사람이 보험을 50살인데 들었어요. 뭐 영주 씨가 50살이라는 소리는 아니고, 50살인데 들었어. 내년에 데려가면 이 사람이 51세가 되죠. 건강이 더 좋아져요, 더 나빠져요? 거의 나빠진다고 봐야죠. 뭐 우리가 악담하는 것 같다, 그죠? 그러면은 똑같은 보험을 놓고 봤을 때 보험료가 올라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죽을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해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보험에서 보험의 단가는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책정하냐면 1,000불을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책정해요. 1,000불을 기준으로 보험을 이제 단가를 안에를 보면. 그러니까 아무튼 보험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해마다. 요걸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를 annual renewable term. 그러니까 해마다 보험이 조금씩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decreasing term이 있어요. 그러니까 decreasing term은 왜 그러냐면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그럼 내가 낼 수 있는 돈이 계속 늘어나야 되니까 내야 되는 돈이 늘어나니까 그 돈을 계속 내고 싶지 또 돈을 계속 더 늘려서 내고 싶지 않으니까 똑같은 돈을 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죠? 혹은 또 이런 경우에요.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사망 수혜금의 필요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애 1년 학교 보냈으면 1년 학비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지나간 세월이니까. 애가 은퇴하면 안 되지 벌써. 나도 은퇴를 안 했는데. 그죠? 애가 나중에 졸업을 하고 잡을 잡으면 애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어야 돼요. 원리 원칙적으로. 요즘에 하도 캥거루족이 많아서 어쩔지 모르지만 원리 원칙적으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험의 필요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의 필요가 줄어드는 거에 준해서 생명보험의 데스 베네핏만 수혜금 액수를 점점 해마다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료는 똑같고 20년 동안 보험을 딱 맞춰놓고 보험료 똑같이 내는데 보험이 점점 줄어들게 만들어요. 이 대표적인 예가 모기지 인슈런스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기 전에 저기 지분 갚아주고 가야지 이러고서 죽고 나서 지분 갚아줘야지 했는데 모기지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페이오프로 되니까. 그 주는 거에 맞춰서 보험을 줄일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개인이 쓰지는 않는데 요게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적립성 보험에 들어가 있어요. 적립성 보험에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Annual Renewable Decreasing Term이 적립성 보험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나중에 이제 그걸 설명할 때 나올게요. 자, 요 두 개를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저기 불만이 나와. 이거는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싫고, 이거는 보험료는 똑같은데 사망수행금이 줄어드니까 싫고. 그러면은 차라리 어떻게 할까? 20년 기간을 딱 정해서 보험료를 딱 일정하게 하고 생명보험 액수도 일정하게 하자. 이게 레버텀이에요. 레버텀. 생명보험 사망수혜금도 일정하고 보험료도 일정해요. 그럼 이 보험료하고 Annual Renewal Term Insurance 보험료하고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시작할 때는 ART보다 오버페이 더 많이 패겠죠. 돈을 내야 되겠죠. 뒤로 갈수록 ART가 더 올라가니까 뒤에 가면 ART가 더 비싸고 여기는 더 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산을 해서 중간점에서 맞춰 놓는 거죠. 그러면 요게 레버텀이고 많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레버텀이에요. 기간성 생명보험 그러면 20년, 30년, 뭐 15년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레버텀도 종류가 리뉴어버 텀이 있고 난 리뉴어버 텀이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난 리뉴어버 텀은 20년 기간이 딱 됐어. 20년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보험이 없어져요. 근데 20년이 지나갔는데 이 인간이 안 죽었어요. 지금 안 죽었는데 보험의 필요는 있어요. 또 어떻게 됐냐면 20년 지난 동안 이 사람이 암에 한 번 걸렸어. 심장마비가 왔었어. 중풍이 왔었어. 이런 식으로 아파졌어요. 중간에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보험을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죠. 그러니까 이거는 20년짜리 없어져도 이거를 갖고 있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20년이 지나서부터는 ART가 돼요. ART가 돼서 해마다 보험료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되게 비싸지죠. 왜냐하면 20년 동안 보험료 낸 것보다 갑자기 20년이 나이가 많은 걸로 계산해서 책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게 리뉴를 계속 할 수 있는 거를 리뉴어버 텀. 만약에 20년 지나면 완전하게 딱 끝나는 거는 난 리뉴어버 텀. 대부분의 보험은 대부분 리뉴어버 텀이에요. 보험료가 좀 싸다. 다른 거에 비해서 유난히 싸다 그런 거는 난 리뉴어버 텀이에요. 요게 지금 보험이 가지고 있는 적입니다. 그러면은 또 한 가지는 아까 같은 경우 굉장히 아파 죽을 병에 걸렸었어 중간에 한번.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 이거 보험을 내가 평생 커버하는 보험으로 바꿔야겠구나. 그러면 기간성 보험을 permanent life 평생 보험으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convertible or non-convertible term insurance. 오케이? 그러니까 UL로 바꿀 수 있는 건 convertible term. UL로 못 바꾸는 건 non-convertible term. 오케이? 그것도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어떤 경우에 보험료가 엄청나게 싸요. 보험료가 여러분들 싸고 좋은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손님한테도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왜 이 보험회사는 이렇게 보험이 싼데 그 기간성이 더 비싸요? 대부분의 경우 싼 텀은 컨버트가 안 되든지 컨버트 할 수 있는 상품의 폭이 굉장히 좁아요. UL이 더 비싼 UL로 컨버트를 시켜줘 버려요. 홀라이프나 UL이 더 비싼 걸로 저기를 해줘요. 예, 뭐 아직도 그런지 모르지만 예전에 보면 AIG 텀들이 보면 컨버트를 할 때 보면 상품의 폭이 확 줄어들어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냥 지금 들어가면 안 들어갈 상품. 다른 데 더 다른 좋은 상품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리턴 오브 프리미엄은 이게 터մ 인슈런스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리턴 오브 프리미엄은 20년 지나고 30년 되는 돈 들었는데 안 죽었어요. 돈이 다 날라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 날라간 건 아니지만 따져보면 그 확률을 커버를 했는데 그래도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보험료를 더 받아내야 돼. 보험회사는 1불이라도 더 받아내야 자기가 뭐를 할 수 있어요. 수익 창출이 돼요. 돈을 굴려야 돈을 버니까. 그래서 보험에서 뭐라 하냐면, 그래? 너 100불 내던 거 150불 내면 내가 20년 안에 안 죽으면 내 돈 다 돌려줄게. 요게 소위 얘기하는 리턴 오브 프리미엄이에요. 근데 리턴 오브 프리미엄도 다 달라요. 종류가 다 달라요. 어떤 보험회사는 나는 이걸 리턴 오브 프리미엄이라고 허가가 난 게 신기한 게 있어요. 100불을 냈는데 150불로 해서 돈을 냈거든요. 돈을 돌려줄 때는 20년 동안 100불 낸 것만 계산해줘요. 50불은 이자 계산하느라고 자기네들 쓴 거기 때문에 안 돌려줘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100불씩 냈으면 1200불, 10년이면 12,000불, 20년이면 24,000불을 돌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를 돌려줘야 되는데 18,000불이니까 36,000불을 돌려줘야 되는 건데, 왜냐면 50불을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봐야 돼요. 일러스트레이션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션을 보면서 해야 돼요. 싸고 좋은 물건은 없어요.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오케이? 그렇다고 비싸다고 다 좋은 거란 소리는 아니지만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손님이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지는 않죠.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은 전문가잖아. 라이센스 있으니까. 그러면은 캐시밸류 라이프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홀 라이프가 있을 수 있고 유니버설 라이프가 있고, 사실은 크게 보면 두 개밖에 없어요. 홀 라이프가 있고 유니버설 라이프만 있는 거예요. 따져보면. 근데 이 유니버설 라이프가 또 벌어지는 거야. 뭘로? 유니버설 라이프, 트래디셔널 유니버설 라이프, 인덱스 유니버설 라이프, 베러블 유니버설 라이프,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홀 라이프도 뭘로 또 하나 변경이 되냐면 베러블 라이프로 변동이 되는 거예요. 베러블 유니버설 라이프하고 베러블 라이프하고는 달라요. 베러블 라이프는 홀 라이프처럼 데프넷에서 개런티 해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홀 라이프하고 유니버설 라이프만 있는 거예요. 홀 라이프하고 유니버설 라이프. 홀 라이프하고 유니버설 라이프. 제일 먼저 나온 상품은 홀 라이프예요. 홀 라이프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텀 인슈런스가 기간이 홀 라이프예요. 99세, 95세, 100세까지 딱 커버하는 거예요. 이게 홀 라이프예요. 그러니까 보험료는 일정한 거예요. 보험료가 일정해. 비쌀 수밖에 없죠. 평생을 커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평생을 커버해야 되니까 보험료가 비싸가지고 비싸게 받으니까, 비싸게 받는 걸 보니까는 이 보험청들에서 뭐를 받냐면, 야, 얘네가 돈을 원래 발생해야 되는 보험 비용보다 더 많이 차지하네? 그쵸? 원래 차지해야 될 보험처보다 더 많이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차지해가지고 그 돈을 돌리네? 얼마나 이 미국이 소비자를 잘 보호를 하냐면, 야, 그거 네 돈 아니야. 보험회사 다 그러는 거예요. 보험료로 받았지만 보험 비용으로 나가는 돈이 아닌 돈은 네 돈이 아니잖아. 보험회사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죽으면 내 평생 커버해줘야 되는 돈인데요. 이렇게 싸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 돈은 네 돈이 아니다. 오늘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 단어 나옵니다. 시험 공부할 때 나오는 단어 non-forfeiture option. 포기되지 않는 자기의 권리인 거예요. 캐시밸류는 non-forfeiture option이에요. 내 돈이에요, 내 돈. 오케이?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굴리니까, 이 돈을 굴리면서 저기를 하니까 이 돈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돈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누구한테 주게 돼 있어요? 손님 거니까. 이 돈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대부분을 손님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 이자를 발생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쓴 돈, 필요한 돈은 보험회사에서 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캐시밸류라는 게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보험료를 계속 받으려면 일정 계획을 받으려니까 보험료를 높이 책정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보니까 보험료 원래 나가는 비용보다 더 많이 차지했잖아.
이게 왜 301이어야 된다고 말한 이유가 되죠. 만약 오늘 처음 온 사람이 왔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했을 거야. 근데 이거를 이해를 하면 이 생명보험의 엔진을 뜯어 고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꺼내서 저기를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라이프는 이 돈을 굴리는 데 있어서 이 돈의 모든 대부분의 굴리는 모든 컨트롤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어요. 보험회사 딱 쥐고 있어. 보험회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홀라이프는 오케이 내가 이 돈 굴리면서 너한테 3% 이자 줄게. 죽을 때까지 3% 이자 줄게. 그러니까 이자를 개런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만 주면 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안 줘도 더 이상 나오는 이자는 자기 돈인 거예요. 이게 홀라이프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홀라이프를 혼자만 파는 게 아니잖아. 다른 회사는 나 4% 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를 줬는데 돈을 굴리다 보니까 7%가 나왔어. 이자가 7% 나왔어. 그럼 원래 개런티는 3%를 해줬는데 7%가 나왔으니까 보험회사에서 2% 너한테 더 줄게. 그리고 손님한테 2%를 더 줘. 원래 보장해 준 것보다. 요거를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디비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디비던을 보니까 디비던을 주는 거야 손님 회사에다가 여기다가. 그러니까 평생 보험을 하는데도 디비던이 더 나오는 거지. 2%가 엑스트라로 더 나온 거야. 뭐 보험회사는 1%줄 수도 있고 2%줄 수도 있고 그건 자기 마음이죠. 그렇죠? 예, 여기 홀라이프에서 나오는 디비던이에요. 그러면 홀라이프도 종류가 디비던 페잉 홀라이프, 난 디비던 페잉 홀라이프가 있어요. 어느 게 보험이 쌀 것 같아요? 디비던 페잉 안 하는 게 더 싸죠. 그러니까 홀라이프는 종류가 갑자기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익 배당이 이렇게 나왔어요. 유니버설 라이프는 뭐냐면 내가 보장은 못 해줘. 근데 내가 이거는 얘기해 줄 수 있어. 적어도 내 2%는 만들어 줄게. 2% 넘어가는 건 우리 농가 먹자. 이게 유니버설 라이프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다르죠. 홀라이프는 기본적으로 이자를 얼마를 줄지를 개런티를 했고 유니버설 라이프는 나는 개런티 못 해줘.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얼마는 줄게. 그러니까 이 상황이 안 좋아지면 기본 이자가 떨어지죠. 상황이 좋아지면 기본 이자가 좀 올려서 저기 상품이 나오죠. 오케이? 지금 같으면 기본 이자가 떨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도. 오케이? 근데 지금 뭐 기본 이자가 2%야. 그럼 2%를 해서 보험회사에서 막 돈을 돌렸는데 9% 이자가 나왔어. 우리는 3%는 먹어야 되니까 3%는 띄고 6%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디비던이 아니야. 이자지. 아까하고는 다르죠. 아까는 기본적으로 3%를 준 상태에서 2%를 엑스트라로 준 거고 이거는 베이스를 깔고 2%로 가자 했는데 어디까지 가는지 보자 해서 연말 계속 정산을 하니까 9% 나왔단 말이에요. 9% 나왔으니까 7%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자지 디비던이 아니에요. 자, 요 상황에서 보험회사에서 유니버설 라이프로 들어가는 순간에 보험회사는 컨트롤을 많이 잃어버려요. 그렇죠? 잃어버렸잖아. 이 돈을 3% 준다고 했으면 내 마음대로 다 굴려도 됐는데 이걸 이제 나눠줘야 되고 막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여기서 뭐를 하냐면 내가 자유롭게 당신한테 주는 대신에 보험료도 자유롭게 내시고 싶은 만큼 내시고 내시기 싫으면 내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보험료를 많이 내시고 싶으면 많이 내시고 덜 내시고 싶으면 덜 내세요. 이렇게 지금 상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런티를 해줄 수 없으니까. 홀라이프는 자기가 컨트롤하니까 텀처럼 개런티를 해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니버설 라이프의 공식 명칭이 뭐냐면 Flexible Premium Whole Life Policy예요. 그래서 Flexible Premium 들어왔는데 뒤에 홀라이프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거 홀라이프인가 보다. 아니에요. 요즘은 그냥 유니버설 라이프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맨 처음 비즈니스 할 때는 팔러시 보면은 Flexible Premium Whole Life Policy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 소리는 뭐냐면 보험료도 조금 유동성이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마음이 컨트롤이 많이 간 거예요. 손님한테 컨트롤이 많이 간 거죠. 자, 유니버설 라이프하고 홀라이프의 차이점이 이해가 됐죠. 근데 이제 유니버설 라이프를 그러고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자를 더 받고 싶어. 손님이. 나는 뭐 저기 가니까는 뭐 저기
미스터 리가 얘기하는데 뮤추얼 펀드에다 돈 넣고 주식 사면은 이익이 훨씬 더 많다는데요. 인터넷 두드리면서 그런 사람들 많잖아. 이거 아마 저기 데이비시 주에 더 많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기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투자 실적이 좋은 펀드 매니저들을 골라줄게, 보험회사에서. 그리고 이 사람 맡기고 네가 알아서 네가 돈을 맡겨. 그러니 투자 실적이 좋은 사람을 뽑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뽑게 돼요? 뮤추얼 펀드 매니저를 뽑게 되는 거예요. 뮤추얼 펀드는 아니야. 뮤추얼 펀드 매니저를 뽑게 되는 거예요. 그 돈을 보험회사에서 자기 비용들 다 띄고 남은 돈은 어디로 가냐면 펀드 매니저한테 돈이 가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가 돈을 굴려. 근데 좋은 때는 좋은데 안 좋을 때는 마이너스가 나. 그럼 마이너스 누가 책임져야 돼요? 손님이 아니면 보험회사가? 손님이 재는 거죠. 손님이 고른 거니까. 그럼 보험회사에서는 여기서 이익 창출이 안 나잖아요. 자기가 돈을 굴려야 이익 창출이 나는데. 그러니까 돈이 굴려야 되는데 이익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여기다 빌려주는 대가로 소위 얘기하는 M&E charge를 해요. Management and Expense Fee. 이건 무슨 소리냐면 가장 쉽게 얘기하면 네 돈을 내가 못 굴리니까 내가 돈을 좀 차지할게. 그러니까 M&E charge가 많게는 뭐 2%,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는 돈도 안 굴리면서 그 전체에 대해서 돈을 차지할 수 있는 비용이 나오는 거죠. 이게 비유예래요. 이게 Variable Universal Life. 근데 Variable Universal Life로 투자 실적을 가지고 그거 이자가 높으면 30%도 받았다가 이자가 낮으면 마이너스 40%도 받았다가 이렇게 저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야, 이건 이 보험이 이게 잘못하면 말소될 수도 있겠네, 해약될 수 있겠네, 해지될 수 있겠네. 어떡하지?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식이 뛰었을 때는 너무너무 좋아서 90년대는 막 주식이 무조건 어디다 넣어도 떴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주식이 한번 2000년대 들어와서 막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거 아니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이건 아닌데 보험회사가 새로운 상품을 개발을 해요. 그래? 보험회사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요 펀드 매니지 사용하지 말고 내가 선물 거래를 해서 돈을 이자를 줄게. 요게 소위 얘기하는 인덱스 유니버설 라이프예요. 그러니까 유니버설 라이프는 똑같아. 모양 이 안에 있는 설계는 똑같은데 돈을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서 variable universal life. 요거는 변액 생명보험이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변액 생명보험. 그다음에 인덱스로 굴리느냐에 따라서 인덱스 생명보험.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이자를 직접 주니까 그냥 요거는 뭐 따로 이름 붙일 거 없으니까 유니버설 라이프. 그러니까 IUL, UL, Variable Universal Life, UL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Variable Universal Life가 거의 얘기를 안 하죠. 왜냐? Variable Universal Life는 투자가 관계가 되니까 투자 전문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투자 전문 라이센스를 가지고 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 보니까 손님한테 겁나는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쪽으로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저는 이 비즈니스를 BUL로 했어요. 에이전트 교육도 BUL로 했었고 투자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자, 이해가 되셨어요? 홀라이프가 뭔지, UL이 뭔지, IUL이 뭔지, Variable Universal Life가 뭔지. Variable Life는 한 가지 더 덧붙인다 그러면 시중에 가끔 가다 보면 Variable Life라고 나와 있거든요. Variable Life는 Variable Universal Life랑 또 달라요. 홀라이프인데 투자를 Variable로 한 경우가 Variable Life예요. 그러니까 Variable Life는 Variable Universal Life랑 뭐가 다르냐면 생명보험이 개런티가 돼요. Death Benefit이.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나요? 지금 거의 하품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홀라이프에서 아까 디비든 얘기했죠. 기본으로 발생한 이자보다 이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 디비든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디비든 옵션이 있는 거예요. non-forfeiture 옵션이 나오는 것 중에 5가지 중에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시험 문제.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가 paid in cash. 그러니까 디비든이 발생하면 원래
보장한 것보다 이자율이 더 나면 손님한테 체크를 날려요. 그러니까 손님이 어떤 손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홀라이프나 이 보험 들었는데 이 보험회사는요 1년에 한 번씩 나 체크 보내줘요. 그러면 이제 모르는 사람은 에이 그런 보험이요 어디 있어요 그러는데 있는 거지. 근데 결과적으로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그만큼 적게 이자를 받았었다는 소리죠. 그건 생각을 못 하는 거지. 그 생각을 못 하게 하는 거지. 뭐 건강보험으로 얘기하면 블루시드가 가끔가다 체크 날려보내잖아요. 너무 이익이 많았습니다. 그러고 그 건강보험 회사에서. 예. 요즘에는 안 날라오는 게 별로 이익을 못 보나 봐요. paid in cash. 그러면 요 거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돈으로 체크로 보내준다 그러면 세금은 세금법이 어떻게 되냐면 디비던으로 나오는 돈은 세금이 없어요. 언제까지? 내가 낸 보험료를 넘어가지 않을 경우. 내가 낸 총 보험액보다, 그러니까 그걸 cost base라고 그래요. cost base보다 넘어가지 않는 디비던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없이 받는 돈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reduce or pay premium. 이거 소리는 뭐냐면 그 디비던으로 내가 원래 내야 될 보험료에서 까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계산을 했는데 대부분 1년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홀라이프가 애니어 페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보험료로 내가 낼 돈이 1000불인데 디비던이 700불이 나왔어. 그러면 나는 이 금년에 얼마만 내면 되는 거예요? 300불만 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보험료를 줄여주는 거예요. 디비던으로. 또 하나의 방법은 이게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Purchase Paid Up Addition. 디비던으로 평생 보험을 또 사는 거예요. 홀라이프 안에서 홀라이프를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홀라이프로 사면 분명히 10만 불로 시작하는데 한 2, 3년 지나니까 11만 5천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어요. 근데 옵션비도 아니야. 우리는 이제 유니버설 라이프를 하는 사람들은 옵션비로 생각해. 이게 옵션비가 아니에요. 캐시 발료하고 상관이 없어요. 디비던에서 발생한 돈으로 어디셔널 생명보험을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장되는 생명보험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홀라이프 파는 사람은 유니버설 라이프 이건 못하잖아요.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하고 비슷하게 뭐를 하냐면 유니버설 라이프 하는 사람들은 옵션 B를 한다든지 또 다른 거는 똑같은 보험료 내면 생명보험을 옵션 A를 해도 훨씬 크게 할 수 있잖아요. 생명보험 홀라이프가 비싸니까. 이게 purchase paid up addition. 그 다음에 accumulated interest. 이 경우는 뭐냐면 그 돈을 보내지는 않고 따로 세이빙스 구자를 만드는 거예요. 캐시 발류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따로 세이빙스 구자에 그 돈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 세이빙스 어카운트를 만들어 놓고 쉽게 계산한다면 디비던을 집어넣으면 그 디비던 때문에 또 발생한 이자를 거기서 계속 이자를 주는 거예요. 거의 안 써요. 저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러면 이 accumulated interest를 하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되냐?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요. 이 경우에. 뭐 많은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홀라이프 하시지 않으니까 뭐 별로 그렇게 큰 적은 없지만 그래도 홀라이프를 우리가 팔러시를 볼 때가 있으니까 그때 볼 때 이런 게 이런 거네요 하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자기가 돼야 돼요. 대부분 파는 사람도 잘 모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손님은 설명을 안 듣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경우 홀라이프라다가 유니버설 라이프로 바꿀 때 요걸 이해를 하면 손님한테 다 설명해 주실 필요는 없지만 이해를 하면 요거에서 장단점이 되니까 요거는 요걸 얘기해서 넘어가면 되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얘기는 해줬는데 이게 몇 년 지나니까 이해를 못하지. 사실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만 기억을 하고 있죠. 자, 홀라이프의 그 디비던 옵션. 그 디비던이 뭔지는 설명을. 그러면 인덱스 유니버설 라이프 아까 얘기한 대로 프리미엄이 들어가면 피가 빠지고 피가 빠진 거를 이제 캐시발류에 넣어서 캐시발류에서 이자가 늘어나는 게 이제 큐뮬레이티드 캐시발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베러블 유니버설 라이프도 사람이 이해하기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주식에 넣어 그럼 마이너스도 나고 플러스도 날 수 있어.
유니버설 라이프도 이해하기 어려울 게 없어요. 아, 그래. 보험회사에 놓고 지네들이 돌린 다음에 뭐 기본 이자 저게보다 높으면 더 주고 아니면 기본 이자는 주고. 그럼 인덱스는 어떻게 투자를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인덱스는 마이너스를 안 줄까? 그럼 인덱스가 마이너스를 안 주는데 가장 큰 저기는 이 선물 거래예요. 선물 거래. 크마레리 마켓. 다른 말로 퓨처 마켓이라고 해요. 퓨처 마켓. 그러니까 선물이니까 주는 선물이 아니고 미리 산 물건이라 해요. 미리 산 선물 거래. 미리 선자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선물 거래를 해서 선물 거래에 콜 옵션이 있고 풀 옵션이 있어요. 뭐 그 옵션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선물 거래는 주식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제일 많이 선물 거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비행기에 들어가는 휘발유. 비행기 휘발유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 휘발유 값이 똑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들쑥날쑥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들쑥날쑥 왔다 갔다 하는데 비행기 항공사는 그 저기 휘발유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비행기 그 저기 항공료를 책정을 하겠어요? 한번 생각 안 해보셨죠? 비행기가 한번 뜰 때마다 나 쓰는 저기 휘발유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면 항공회사는 저기 휘발유를 그때그때 돈을 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선물 거래를 해요. 미리 항공회사에서 내가 앞으로 저기는 얼마에 산다라고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뭐 갤론당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유가 변동해서 유가가 올라가도 그 가격에 사는 거고 유가가 떨어져도 그 가격에 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주식을 샀어요. 주식을 샀는데 주식을 사는 방법이 주식대로 사는 방법이 있고 주식을 선물 거래로 옵션으로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면 그냥 직접 주식을 사면 주식이 뛰면 땡큐, 주식이 떨어지면 아이쿠, 그쵸? 근데 주식을 어떻게 사냐면 예를 들어서 10불짜리 지금 단가가 10불이야. 단가가 10불인데 내가 100불을 가지고 100주를 살까? 아니야. 지금 10불에 1년 뒤에까지 살 수 있는 권한을 내가 1년 뒤에 주식을 살 때 이 주식을 지금 현재 시가인 10불에 살 수 있는 권한을 1불에 판다. 그럴 수 있죠. 권한을 1불에 산 거예요. 그럼 100불을 가지고 권한을 몇 개 사요? 100개를 사는 거지, 100개를. 그쵸? 1불에 파니까 100개를 살 수 있는 100개를 10불에 살 수 있는 권한을 내가 100불을 주고 주식을 10개를 산 게 아니고 그냥 권한을 샀어요. 근데 내년 1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12불로 뛰었어. 12불로 뛰었으면 여러분은 뭐를 하겠어요? 그 권한을 엑서사이즈를 하는 거야. 100개를 살 수 있는 권한이었으니까 10불에 몇 개를 사요? 100개를 사. 그리고 돌아서서 그거를 얼마에 팔아? 12불이 시가니까 12불에 팔아. 그러면 얼마 이익 봤어요? 200불 이익 보죠. 그 200불, 100불 가지고 200불 이익 봤으니까 얼마의 저기 확률이야? 지금 레이트 오브 리턴이 200%죠? 그러면 돈 벌 것 같죠? 그래서 선물 거래에다 돈 날린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랬는데 100불을 가지고 100개를 살 수 있는 권한을 10불에 살 수 있는 권한이었는데 1년이 지나고 보니까 8불로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10불에 주고 사야 돼 말아야 돼? 권한을 산 거지 사야 돼야 된다는 의무는 따라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사고 마는 거야. 그럼 안 사면 얼마 손해봐요? 100불 손해보지. 권한을 사고서는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IUL은 똑같아요. IUL을 가지고 저기를 하면 인덱스를 살 수 있는 권한을 사는 거예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인덱스가 S&P 500. 그걸 사가지고 내년에 저기가 되면 뛰면은 그 권한을 이행을 하고 만약에 안 뛰면 산 돈만 손해를 보고. 자, 여기 수학 계산이 빠르신 분은 이 계산은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 데가 나와요. 그쵸? 보험료로 낸 걸로 선물 거래를 해서 옵션을 샀는데 옵션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데빗이? 손해나잖아. 근데 우리 얼마 받아요? 원금 그대로 받잖아요. 자, 여기서 요걸 이해하면 도움이 돼요.
보험회사가 나한테 100불을 받았을 때 100%치 옵션을 살까요? 100%치 옵션을 안 살까요? 다 안 사요. 보험회사가 계산을 해. 아, 내가 80불을 가지면 내년이면 110불을 만들 수 있구나. 그 계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 투자 실적이 있으니까. 뭐 정확하진 않더라도 비슷하게 나오죠. 그럼 80불은 돈을 빼요. 그 80불은 어디로 가냐면 보험회사의 제너럴 어카운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못 버는 돈이야, 이 80불은 더 이상. 그러고선 이 돈이 굴러가. 80불이 1년 지나니까 110불 됐어. 그럼 10불은 누가 챙겨? 보험회사에서 챙기는 거예요. 고난이 어떻게 되든 보험회사는 상관할 게 없어. 그럼 20불로 뭘 샀어요? 옵션을 샀어. 1년 지났는데 이자가 뛰었어요. 주식이. 그럼 20불 가지고 그 이익을 챙겨요. 그 챙겨가지고 그 챙긴 이자를 누구한테 줘요? 손님한테 줘요. 근데 20불을 가졌는데 마이너스가 났어.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가 났으면 자기 제너럴 어카운트에 있는 100불을 밀어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100불을 돈을 낸다고 해서 캐시밸류에 내 돈이 100불이 들어간다고 해서 100%치 옵션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제가 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이거를 아니 이해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이거를 설명을 하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지금 잠깐 지금 저희가 왔어. 근데 이거를 설명을 못 하셔도 이해를 하면 이제 확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인덱스를 설명하면 손님들이 뭐라, 에이 그런 상품이 어디 있어. 근데 이해가 되니까 이게 없을 수가 없는 상품인 거예요. 응? 이게 요즘에는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옵션을 더 사. 손님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자를 더 줘. 이게 이 상태로 가면 잘못하면 IUL도 시큐리티 상품 되게 생겼어. 잘못하면 이거 저기 증권 라이센스를 지금 그래서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내 브로커 딜러 다시 보고 있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퍼시픽 라이프 이런 데는 이자율이 막 기가 막혀요. 15% 막 나오고 이래요. 왜냐면 옵션을 더 사. 손님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그래 손님한테 돈을 받아서 옵션을 더 사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나면 인덱스 UL인데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옵션 상값을 손님이 손해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이 지금 밖에 있거든요. 근데 그 상품들이 나왔을 때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설명을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계속 컬럼버스에서 나오는 게 뭐 지금 뭐 옵션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다른 상품들이 그 상품이 나오니까. 이러면 만약에 그 회사가 지금 잘 되잖아요. 손님들이 그쪽으로 모이잖아요. 결국엔 컬럼버스도 그렇고 내셔널도 그렇고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걸 기본을 깔고는 알아야죠. 옵션을 어떻게 사용을 해서 마이너스가 안 나는지. 보험회사는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질 않아요. 컬럼버스가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컬럼버스를 많이 제가 뭐 오늘 컬럼버스 하자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아니지만 컬럼버스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컬럼버스는 이 이자 선택에 있어서 다른 회사는 없는 게 있어요. 다른 회사에는 없는 게 뭐냐면 언캡이 있어요. 캡이 없는 상품이 있어요. 그럼 다른 회사들도 그 얘기해요. AIG도 언캡 우리도 있거든 이러거든요. 근데 그 언캡이 다른 회사 언캡은 어떻게 되냐면 이 또 다른 걸 또 얘기하네. 아 너무 많은 거 가르쳐 주네. 복잡하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컬럼버스는 언캡이 있고 다른 어떤 회사도 따라오지 못하는 언캡이 있다. 예, 이 이자는 굉장히 그 과거 실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이 이자를 계산하기도 너무 쉽고 따라오기 어려운 좋은 실적의 회사가 저기 언캡이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집어넣을 때 생명보험 하겠다, IUL 하겠다 그러면 일러스트레이션을 뽑으면 조금 컬럼버스가 덜 나와도 컬럼버스를 하는 거예요. 물론 타겟이 많은 것도 일조를 하지만, 응? 하지만 상품으로 봤을 때, 상품성으로 봤을 때 이자율을 더 높게 줄 수 있는 저기가 굉장히 소지가 높기 때문에 컬럼버스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돈을 꺼낼 수 있는 방법. 생명보험에서 이제 캐시밸류에서 돈은 캐시밸류 non-forfeiture option 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거기 때문에 내가 그 돈을 쓸 수가 있다고요. withdrawal이 있고 론이 있어요. withdrawal은 뭐예요? 내가 넣은 원금을 꺼내는 게 withdrawal이라고 해요. 론은 캐시밸류에 있는 돈을 담보로 해서 론을 받는 거예요. 자, withdrawal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withdrawal을 하면 캐시밸류가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서렌더 밸류도 줄어들어요. 돈을 꺼냈으니까. 론을 하면 캐시밸류가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론을 하면 캐시밸류가 안 줄어들어요. 서렌더 밸류는 줄어들어요. 이거 잘 이해 못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션 저기 애뉴얼 스테이트먼트를 봤는데 론을 했는데 캐시밸류는 늘어나 있어. 근데 서렌더 밸류는 줄어들어 있어. 끝내는 액수만큼.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캐시밸류는 내가 누구 돈을 쓰는 거예요? 내 캐시밸류를 쓰는 거예요? 보험회사 돈을 쓰는 거예요? 보험회사 돈을 쓰는 거예요. 보험회사 돈을 내가 융자해서 꺼내 쓰고 보험회사에서는 내 캐시밸류에 대해서 뭐를 걸었어요? 저당을 걸었어요. 담보를 걸었어요. 담보를 걸었지만 담보권은 있지만 이 캐시밸류에 대한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 캐시밸류는 안 줄어들어요. 오히려 늘어나요. 이자 늘어나는 만큼 더 저당권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캐시밸류 내가 100만 불이 있는데 10만 불을 꺼냈었어. 그럼 캐시밸류에서 10만 불을 꺼냈으면 서렌더 밸류는 얼마 돼요? 90만 불이 돼요. 캐시밸류는 그냥 100만 불이에요. 플러스 이자. 보험회사에서 이자 차지하면 저당권이 더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0만 불이었다고 저기 10만 불에서 이자해서 10만 5천 불이었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럼 10만 5천 불은 아직도 캐시밸류에 있지만 이 돈은 내가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쓸 수 없는 돈이에요? 쓸 수 없는 돈이에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생기면 여차 생기면 보험회사에서 가져갈 돈이니까, 저당으로 잡은 돈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애뉴얼 스테이트먼트를 하면 위주어를 하면 캐시밸류나 서렌더 밸류가 같이 줄지만 론을 하면 캐시밸류는 줄어들지 않고 서렌더 밸류만 줄어들어요. 이 질문이 조금 그 숫자를 보는 분들은 질문을 하세요. 나 돈 꺼냈는데 왜 캐시밸류는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면 아이 캐시밸류는 15만 불인데 왜 서렌더 밸류는 7만 5천 불이야. 이 소리를 해요. 왜냐하면 론 때문에 저당권이 잡혀 있는 거는 생각을 안 한다고. 솔직히 지금 내가 너무 많이 말을 하죠. 신하 씨는 지금 죽겠지 지금. 서바이벌십은 넘어갑시다. 이 세컨드 다이 두 사람을 커버하는 거. 생명보험에 다른 베네핏이 있는 건 알죠? 정말 평생보험입니까? 사망보험입니까? 이게 사람들 여러분들 써서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파도 돈이 나옵니까? 그 다음에 돈이 잘 자랍니까? 정말로 지금 살아서도 쓸 돈이 나옵니까? 자, 생명보험에 대한 그 세금, 프리미엄, 들어가는 돈에 대한 세금 공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비즈니스 인슈런스 말고는 없어요. 비즈니스 인슈런스도 그 디파인 베네핏이나 펜션이나 있지 저기 비즈니스 보험에는 없습니다. 제가 알아요. CPA들이 비즈니스 인슈런스를 텍스 라이트오프를 하세요. 그렇지만 R이 걸리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키맨이고 뭐고 뭐 아무튼 그 뭐 저기 이런 보험들의 그 세금 공제를 원래 하면 안 돼요. 보험회사에서 해요. 아니 저기 CPA들이 얼마 전에 저기 건강보험도 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슬쩍 던져봤어요. 이거 지금 사장님 생명보험 지금 세금 보고할 때 공제하나요? CPA가 한대요. 안 되는데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면 나 CPA하고 골치 아파지니까 제가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하면 안 돼 사실은. 근데 일반적으로 해요. 네, 어디 대부분 어디 잘 안 나오니까. 네?
ROP, 리터널 프리미엄도 세금 낼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캐시 밸류는 세금 없이 돈이 자라서 세금 없이 꺼내 쓸 수 있지만 만약에 해약이 되면 이익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있을 수 있어요. 해약하면 안 돼요. 해약 안 하고 지금 있는 보험회사하고 보험 에이전트가 지겹도록 싫으면 1035 하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cash value exceed total premium income taxable when surrender. 그 다음에 policy dividend. dividend는 not taxable until cost basis. 디비던드는 누가 준다고요? 어떤 회사가? 어떤 상품이? 홀라이프.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지금 많은 걸 배웠는지 몰라요. loan and withdrawal not taxable. modify endowment contract이 되면은 요 많은 세금 혜택을 잃어버립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대부분 연락이 와요. 돈 너무 많이 넣었다고. 돈 안 받아요, 보험회사에서. 안 받는데도 꾸역꾸역 넣으시면 큰일 나요. 오케이? 한번 한번 맥이 되면 once a mac is forever mac. 보면 1035도 못해. 1035도 맥으로 해야 돼. 오케이? Death benefit은 income tax free. 이것도 얼마 전에 그 AM60에서 나왔어요. Death benefit이 income tax free 저희가 되려면 이 golden triangle 기억하시죠? insured하고 owner가 같든지 owner하고 beneficiary가 같아야만 income tax가 없다. 꼭 기억하세요. insured하고 owner가 같든지 owner하고 beneficiary가 동일해야만 income tax free예요. 오케이? 그럼 뭐 크게 걱정할 건 없어요. 아닌 경우는 우리나라도 아닌 경우 이런 경우 엄마가 보험을 들어서 내가 이제는 메디칼을 타야 되니까 아들을 오너로 했어요. 아들을 오너로 하고 베네피셔리는 아들만 주면 안 되니까 딸도 줬어요. 그래서 아들 50%, 딸 50% 됐어요. 엄마가 죽었죠. 아들에서 아들한테 가는 거는 인컴 텍스 프리. 아들에서 딸한테 가는 거는 기프트 텍스. 왜냐면 오너가 아직도 살아있잖아. 인슈어드 때문에 세금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오너 때문에 세금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오너를 그렇게 만들게 되면 골치 아파요. 근데 큰 골치 아플 것도 없어요. 라이프타임 기프트 익스체인지 저기 하면 돼요. 익스커션. 그 라이프타임 기프트 익스커션이 11 밀리언이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걱정 안 해도 돼요. 1,000만 불 넘는 저기 기프트 줄 만한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주위에. 근데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큰 케이스를 할 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큰일 났네, 다 바꿔야 되네, 그렇게 걱정하실 건 아니에요. 오케이? 에스텍스는 대상에게요. 상속세 대상은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상속세가 지금 11 밀리언이 넘어요. 1,100만 불이 넘으니까 우리 주위에 1,100만 불 넘는 사람은 아시면 얘기해 주세요. 그때 다른 방법을 쓸 테니까. 자, 라이프 인슈런스냐, 데스 베네핏이냐, 데스 인슈런스냐. 사망 시 27만 5천 불. 오케이? 지금 이런 경우에 지금 500불씩 내고 48세 남자일 경우에요. 사망 시에 27만 5천 불이 나와요. 얼마 세금, 인컴 텍스 얼마? 없어요. 만약에 크로닉 기억 6가지 중에 2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소대변 보고 목욕하고 옷 입고 밥 먹고 고동하고 소대변 참고 매일같이 하는 거 6가지 중에 2가지를 나 혼자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5년 안에 5년 때 그 상황이 벌어졌다. 27만 5천 불의 절반인 12만 8천 불을 3년에서 10년에 나눠서 쓸 수 있어요. 이 돈을 다 쓰고 죽었다. 그러면 절반 남은 거 생명보험으로 가는 거야. 이 돈을 한 번만 받고 죽었다. 10년에 남기 위해서 12,000불씩 받았는데 한 번만 받고 죽었다. 그러면 27만 5천 불에서 13,000불 빼고 가족한테 가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일시불로 받은 경우. 요 경우는 3년에서 10년에 나눠 받은 경우. 요건 일시불로 받은 경우.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액수가 11만 불. 11만 불 받고 바로 돌아가셨어. 15만 6천 불이 가족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11만 불이 필요 없구나. 5만 불만 필요해. 그럼 5만 불만 꺼내고 났으면 이 돈이 한 6만 불이 더 올라가겠죠.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최대 액수. 그 다음에 크리티컬 illness. 6개월 동안 방치해두면은 큰일 날 병, 죽을 수 있는 병 3만 9천 불 꺼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고서 그걸 다 쓰고서 죽었으면 23만 불이 생명보험으로 남아있어요. 터미널 illness. 1년 안에 죽는다고 그랬어.
그 1년 안에 죽는다고 그랬으면 의사의 진단했으면 15만 7천 불까지 꺼냈을 수 있고 15만 7천 불 다 쓰고 죽으면 10만 6천 불. 만약에 10만 불만 쓰고 죽었으면 여기 5만 불이 더 가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죽어도 돈 나와, 아파도 돈 나와. 근데 우리는 죽기도 싫고 아프기도 싫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꺼내 쓸 수 있는 캐시 서렌더 발류가 있어요. 캐시 발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렌더 발류가 중요하죠. 돈 꺼내 쓸 수 있는 텍스 프리, 세금 없어요. 그래서 조금 캐시 발류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이 지금 제가 저기 디자인을 할 때 요 정도 나이면 70살까지 일한다고 봐야 돼요. 소셜이 그때쯤 되면 거의 70살 돼야 나올 거예요. 그래서 조금 돈을 많이 넣었어요. 생명보험에. 20만 불짜리를 지금 500불씩 넣었어요. 남들 내는 거 2배, 3배를 넣은 거지. 그쵸? 그러면 몇 년을 넣냐면 22년을 넣었어요. 22년을 넣었으니까 13만 2천 불을 넣은 거예요. 총액수가. 12만 불 더하기 12,000불이니까. 그쵸? 근데 이 상황에서 어느 상황에서 죽든지 27만 5천 불이 나와요. 근데 죽는 게 목적이 아니야.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돼. 중간에 아픈 대로 나오는 거 얘기했죠. 근데 한 얼마 정도 빼면 계속 나올까 해서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17만 17,000불 좀 이상 나와요. 1년에. 그러니까 한 1,500불 정도 되는 거죠. 약간. 그래서 세금 안 내는 돈이니까 뭐 이 돈은 그죠? 17,000불씩을 매년 꺼냈어요. 그 기왕 사는 거 113살까지 살자. 그럼 113살까지 아니 108살까지 살면 계산 나와 있는 걸로 사면 108살까지 살면 13만 불 13만 2천 불을 넣었는데 이건 넣은 돈을 다 꺼내 쓰고도 51만 4천 불을 더 꺼냈었어요. 그러니까 51만 4천 더하기 13만 2천을 더해야 전체 꺼냈던 액수예요. 리타이어 했을 때. 그 액수만큼 꺼냈으면서 세금은 한 번도 안 냈어. 그쵸?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죽었어. 52만 8천 불의 생명보험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가족들한테. 오케이? 그러니까 요게 저기 아까 얘기한 거예요. 캐시밸류는 200만. 론을 포함한 거니까. 서렌더 발류는 52만 8. 실질적으로는 요 돈이에요. 이게 저당권, 요 나머지 액수는 저당권이 잡혀 있는 거예요. 론 때문에. 앞에서 꺼내서 돈 때문에. 이 상황에서 죽어도 돈 나왔고, 아파도 돈 나왔고,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오래오래 살면 또 장수보험이 있고, 노 선생님은 장수보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오케이? 노 선생님은 장수보험이라고 부르고 우리 서 선생님은 장수만세라고 부르고 누가 맞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제가 저기 하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생명보험입니까? 사망보험입니까? 평생보험입니까? 그게 뭔데요? 그러면 생명보험에는 6ADL 간병인이 필요해도 돈이 나오고 중병에 걸려도 돈이 나오고 죽을 만큼 아파도 돈이 나오고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면 돈이 잘 자라고 사망보험은 죽어야만 돈이 나오니까 바꾸실 때가 되셨습니다. 갈아타기 하시죠.